네, 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네, 자바 프로그래밍 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시해준 설문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되는 거는 앞으로 시행하겠다,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해주신 설문조사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1번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얼마 정도나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를 살펴봤을 때 1시간 이하가 2명이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강의로 제공되는 영상만 해도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2시간, 3시간도 좀 많네요. 3시간도 많네요. 지금 현재 제가 과제도 내드리고 있고 실습 과제를 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좀 분량이 적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시다시피 원래 이 수업은 4시간짜리 실습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과 실습하는 내용이 4시간 분량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4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3시간 이하가 무려 13명이나 되는 상황이라서 4시간, 5시간 합쳐봤자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4시간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과제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듣게 되는,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성은 뭐 보통 이상으로 다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 수용을 하는 게 부진하다고 답변해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보통이 3분이나 계신데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픈 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데 미흡하다고 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고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강의가 별로다라고 뭐 느끼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냥 강의 진행하고 이랬을 때는 그냥 수업 4시간 정도만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를 강의를 위해서 강의 자료도 검토해야 되고 녹화 진행하고 실수하면 다시 녹화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는 실수하는 경우에 그냥 바로 잡으면 되는데 녹화의 경우에는 바로 잡아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너무 큰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편집해야 되겠죠. 편집도 하고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배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실습 과제도 여러분들한테 과제 문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답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출력 결과 뽑아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디코코드의 테스트 케이스를 올리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그리고 제가 강의를 일주일에 녹화하는 게 한 6과목 정도 돼요. 5시간씩만 잡아도 그것만 30시간입니다. 그러면 녹화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도 만들고 채점도 해야 되고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또 행정 업무도 있고요.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교수들은 지금 업무로드가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새벽 2, 3시에 퇴근을 할 만큼 또 낮 시간에는 녹화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전화도 오고 행정 업무도 오고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저녁 시간 이후에 녹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 녹화하고 편집하고 어쩌고 하는데 4-5시간에서 6시간 뭐 7시간 8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하다 보면 그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야간에 질문 주시는 분들 많은데 당연히 저도 새벽에는 잠을 자야 하고 주말에는 저 나름대로의 또 약속도 있고 시간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답변이 늦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오픈톡방을 이용을 하면서 조교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과제를 보기도 하고 근데 질문의 내용이 그냥 몇 번 과제 모르겠어요. 뭘 모르는지를 제가 모르는데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면 소스코드를 한참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저희가 딱 그 부분만 보면 되는데 소스코드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소스코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한참 봐야 되거든요. 한 2, 30분 소스코드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질의응답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좀 의견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만족할 만한 질의응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감사하고요. 뭐, 그거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굳이 뭐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실습 시스템도 디쿠코드도 부랴부랴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서 제작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초반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네. 단시간 내내 한 달 이내에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오픈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점차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현황을 좀 보기에 좋은 인터페이스들을 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쳤으니까 더 이상 디쿠코드는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후의 수업들은 이제 파일을 처리하고 GUI 부분인데 디쿠코드는 GUI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이제부터는 실습과 과제는 보고서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실행한 결과를 캡처를 해서 네, 제출해 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GUI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따라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진 않고 책에 있는 소스 코드를 다 직접 따라 쳐보면서 실행을 시켜보는 것까지 그래서 한 챕터 한 챕터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해 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그냥 한 챕터를 진행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GUI는 그냥 쭉 따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챕터씩 네, 진행을 하면서 네,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별도의 과제는 없이 그냥 실습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로젝트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학기 말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 네, 좋지 않았던 거 네, 디쿠코드 사이트가 좋지 않다고 써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급하게 만들었던 부분이라 네,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디쿠코드 덕분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였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실습을 진행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네. 뭐 없습니다도 있고 네,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직 미숙해서 프로그램 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진행하고 연습을 진행하는 거죠. 네. 한국어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7살, 8살 때까지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도 그만큼 한 1, 2년은 진짜 계속 해봐야 자연스럽게 코드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은 되게 바람직한 게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네, 더 나은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딩은 연습이 되는데 알고리즘은 더 어려운 분야거든요. 알고리즘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는 정말 재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 문법적인 부분이나 함수들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쿠코드가 너무 정밀하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딩 시험들이 있어요. 입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스템은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더 정밀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모리의 양이나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은 채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1.5초 이내에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된다거나 메모리는 30KB 이내로 사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제약 조건들까지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보다는 덜 정밀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출력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출력 결과의 빈칸이나 출력 결과의 값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면 당연히 오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바 프로그래밍인데 뭐 자비 프로그래망 이렇게 쓰면은 그건 오답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선 문제에서 출력 결과를 드래그해서 빈칸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세고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신 다음에 코딩을 하시면 아마 조금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과제를 작성하고 나서 그 과제에 대한 좋은 소스 코드를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출 시기가 이제 처음 끝났죠. 중간고사 때까지,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에 제출이 끝났기 때문에, 뭐, 공개를 하고 싶어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좋은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소스 코드를 보는 거는, 도움은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더 덩치가 있는 특히 깃허브나 뭐 소스포지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괜찮은 소스 코드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워낙 간단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진행하신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쳐도 네, 다 제공이 되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 실습 문제들 중이나 연습 문제들도 이 교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문제들의 정답들이 공개되어 있어요. 이 교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그 소스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코드를 보여주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 코딩 스타일을 굳이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코드가 반드시 옳은 코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코드도 한국말과 같아서 자신의 개인의 취향이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굳이 제가 작성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은 코드는 뭘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좀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지만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드릴 수는 개인적으로 코드를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 코드를 카피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망설여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출력 예시문과 실행되는 결과물 출력문이 다를 때가 있다. 이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매주 실시간으로 지금 문제를 만들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게 미리 이제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해서 시행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지금 준비를 한 상황이라서 저도 그렇고 조교도 그렇고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조금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검토를 하고 이상 있으면 바로 공지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습이 어렵다. 이건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도 이 정도는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변화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코드 오류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가 본인이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저나 조교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질문이 왔을 때 처음 보는 코드입니다. 코드를 이해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코드 보면서 문제랑 비교하면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별하는 거랑. 그러니까 저희도 딱 처음에 발견하는 거를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딱 보는 것들을 답변을 드리지 모든 걸 다 검증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학기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대략 한 400명, 500명 되겠네요. 한 500명 됩니다. 그럼 500명 중에 10%만 하루에 질문을 줘도 질문을 해결해야 되는 게 50건이에요. 네, 보통 자바가 일주일에 한 2분 정도에서 3분 정도 질문을 하죠. 네, 다른 과목들도 그 정도씩 질문을 하더라도, 네, 어떤 분반은 200명짜리 분반도 있습니다, 올해. 네.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대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대로라는 게, 네, 저희도 힘들어요. 네. 제대로 검사하려면 사실 질문 받고 하루 정도 고민해보고 답변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것도 싫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숙제는 해야 되는데 빠른 답을 원하실 테고, 그래서 정말 면밀하게 검사를 하는 건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추측하는 방향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조금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업 시간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4시간짜리 수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선 4시간 했으니까 이건 1시간만 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실습과 이론 수업과 과제와 이 진행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최소한 일주일에 4시간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숙제가 나가면 보통 숙제가 한두 시간 정도라고 치면은 6시간 정도의 코스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를 온라인이라고 해서 제가 줄여드리면 또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이론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네. 정말 짧게 진행해도 4, 50분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4시간짜리 수업이라는 거,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8번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제가 뭔지 모르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데에서라도 혹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쓰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네, 친절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쫙 작성을 하지만 저는 문항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8번 문항에서 이 답변을 달았던 사람이 저기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순서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거, 네, 강의 자료 제가 안 올려드리고 있나요? 강의 자료를 제가 올려놓은 거 같은데, 잠시만요. 저 확인 좀 할게요. 8장 강의 자료가 안 올라가 있네요. 네. 강의 자료 안 올라오면 바로 오픈톡방에 얘기를 해주세요. 강의 자료 안 올라왔어요 라고. 제가, 네, 수업이 많다 보니까, 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의 자료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동영상 찍고 이러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미처 못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지난주차 강의가 안 올라간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닌데? 올라가 있네요. 네. 네,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다 올라가 있네요. 네, 강의 자료 제때제때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네, 강의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시니, 강의 자료는 지금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매 건수마다 뭐 40명, 51명씩 접근해서, 네, 다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다운로드 안 받고 있는 분들도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누가 다운로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확인이 되니까, 네. 네, 4명 정도가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제에 대한 정답 소스 코드는 모든 문제가 풀렸을 때, 그리고 이 과제가 또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근데 제가 소스 코드를 드리면 곤란하겠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물어야 되는데 제 코드를 외워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다른 이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거, 과제에 정답이 없어요. 소스 코드에 정답이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얘도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아 배고파, 아 밥 먹고 싶어, 아 출출해, 아 너무 배고파, 아 배고파서 속 쓰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코드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코드가 정답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출력 결과가 맞느냐 틀리느냐로는 판단할 수 있지만 코드 자체가 정답이다 아니다는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코딩 문제도 제가 코드가 좋냐 안 좋냐를 보지 않아요. 이 코드가 수행했을 때,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돌려보기도 하고요. 채점을 할 때. 네. 간단한 코드들은 제가 눈으로 컴파일해서 실행 결과를 손으로 써보면서 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지, 코드 자체가 이건 옳지 않아, 정상적으로 결과가 출력됐지만 이건 옳지 않아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소스 코드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우선은 일부 틀렸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당 교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나 제안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네, 네, 좋은 말씀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대면 강의는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건 아마 기말고사에서나 가능할 일 같고요. 네, 안타깝지만 네, 다음 학기에 또 제 수업을 들으시면 네,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이 너무 어렵습니다. 엉엉하고 울고 계신 분이 계신데 죄송스럽지만 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공자로서 정말 네, 정말 제가 생각하는 정말 미니멈입니다. 이거는 해야 전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네, 조금 시간이 드시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점점 쉬워질 거예요. 네.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자료구조라는 과목이나 뭐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에서 코딩을 하면 정말 여기에서 배웠던 코드들은 진짜 쉬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숙제를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제출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충 코드 올리면서 그냥 숙제 한 거잖아요. 동작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실습이 아니죠. 네.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실습은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매 하나하나 과제 제출 받아서 그 자체를 하나하나 제가 다 돌려보면서 하면 일주일에 한두 과목밖에 수업 진행 못 합니다. 네.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중간고사 이후에는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니까 아마 뭐 원하시는 방향대로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강의 지원 시스템은 소스코드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지원 시스템보다는 현재 디쿠 코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디쿠코드 사이트는 띄어쓰기나 오타도 오류로 잡아내는데 오타나 오류는 당연히 오류 아닌가요? 오타다 오류, 띄어쓰기 잘못된 것도 당연히 네, 서동만 이렇게 딱 써야 되는데 서 띄고 동만 쓰면 이름 아니고 잘못 쓴 거 맞잖아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붙여서 써야 되는 대구 띄고 가톨릭 뜨고 대학교 쓰면 이것도 오타잖아요. 맞춤법에 안 맞는 거잖아요. 얘도 언어예요. 똑같이 문법적인 오류도 다 오류입니다. 네,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 띄어쓰기는 문제에 나와 있는 출력 부분에서 출력 예시에 있는 거 드래그 해보시면 띄어쓰기가 몇 칸인지 이런 거 다 보여요. 네, 걔를 보고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을 했을 때 조교들이 학생의 오답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네. 조교가 여러분들 소스코드 하나하나 읽으면서 뭐가 잘못되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접속하면 어디가 틀렸어요 이렇게 컴파일러처럼 뜬다고 생각하는데 그 컴파일러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온라인 GDB도 그렇고 이클립스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코드하면 여기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도 이미 볼 수 있는 거고 네, 논리적인 오류를 찾는 건데 논리적인 오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컴퓨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사람이 직접 일일이 찾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없고요.
네, 저도 실수하고요. 잘못됐다 하는 경우 있고요. 네, 조교는 더더욱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조교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학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선배겠지만 네, 너무 엄격한 자태를 들이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조교는 여러분들을 어디까지나 편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지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고, 네, 조교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렇다고 조교한테 뭐 월급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점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정확하게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타나 띄어쓰기를 계속 오류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무리 정확하게 체크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10문제씩 검증을 하는데 6과목이면 몇 문제를 저희가 검증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미리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터져서 개강 1, 2주 전에 갑자기 실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나마 미리 준비한 게 이겁니다. 네. 그나마 3월 첫째 주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아마 실습 아예 못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네. 그리고 공백 오류라고 했을 때 공백 오류라고 하지 그러면 저희가 이 코드에서 몇 번째 줄에 몇 글자에 빈칸이 2개인데 하나만 쓰셨네요. 이러면 답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실습이고 과제지 저희가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여러분들이 코드로 밥 벌어 먹을 때 이 한 칸 때문에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수백억을 날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스스로 찾아서 분명히 명백하게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한 칸 한 칸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저와 조교를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30몇 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 그 소스 코드를 매일 보는 일이 그리고 그 정말 난해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들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틀렸을 때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바로 공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가 틀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테스트 케이스에 오타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7문제, 8문제를 검증하는데 뭐 하루에 한 문제씩 해서 24시간 그것만 검증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부터는 이제 디코 코드 쓰지 않으니까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응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보다는 좀 변명만 진행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이유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강의 촬영도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1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론 녹화하고 편집하고 어쩌고 하면 오늘도 한 새벽 3시 반쯤 퇴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조금 불쌍하게 여겨주시고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 만들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의 성적은 아마 다른 학기보다는 훨씬 더 잘 나갈 텐데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시험을 치셔야 하고요. 네, 시험 다 치셨으면 프로젝트까지 내면 아마 여러분들은 A 이상의 학점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시험 점수 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시험 치고 프로젝트 제출하면 네, 기본적으로 A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몸 건강하시고요. 네, 강의에서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